일명 해버지, 해외 축구의 아버지라는 별명으로 우리에게 영국 프리미어리그를 선보여준 박지성 선수. 당시 최강팀이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입성하며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으나 이런 박지성 선수도 가지지 못한 기록 중 하나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란 팀의 최초의 아시아 출신 선수라는 기록입니다. 그 기록을 남기지 못한 이유는 다른 아시아 선수가 이미 팀에 소속되어 있었기 때문인데요. 당시 박지성 선수가 입단하기 이전 일명 13억 중국 인민의 희망으로 불리다가 도리어 13억 인민의 좌절로 끝나버린 선수 동팡저우가 바로 그 선수였습니다. 근데 소리 없이 사라져버렸던 인민 축구의 좌절을 상징하는 이 선수가 최근 손흥민 선수와 관련한 언급을 하면서 중국에서 화제가 되었는데요. 중국 신화스포츠는 전 국가대표 동팡저우가 자신이 손흥민과 비슷하다는 자신감을 과시했다 보도했습니다. 기사는 동팡저우는 자신의 리듬이나 돌파력, 슈팅 능력이 손흥민과 비슷하다 말했다면서 이것이 사실이라면 중국에서도 재능 있는 축구 선수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 축구의 자부심이 아닐까 한다는 것입니다. 손흥민은 확실히 아시아에서 재능 있는 선수이며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도 팀의 리더인 선수인데 동팡저우가 이런 손흥민과 비슷하니까 중국에서도 재능 있는 선수들이 나올 수 있다는 논리인데요. 동팡저우는 다만 자신이 손흥민과 스타일이 비슷하긴 하지만 자신은 손흥민만큼 강하지는 않고 손흥민이 자신보다 신체적으로 더 훌륭하고 자신감이 있다고 했으며 자신이 손흥민 선수보다 부족한 것은 체력과 자신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거의 손흥민 디스 발언에 가까운데 중국의 놀라운 상상력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는데요. 현 시대 중국을 대표하는 우레이 선수와도 손흥민 선수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인민일보는 일단 해리케인과 우레이가 동급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근거는 우레이가 월드컵 예선에서 12골을 넣은 것으로서 그가 해리케인에 비해 열등하지 않다면서 손흥민 선수와 우레이 간에는 차이가 없다고 말했는데요. 케인이 이런 사실을 알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잠깐 상상해보면 참 재밌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박하는 신화스포츠는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의 강자이며 절대적인 주역인데 반해 우레이는 스페인 라리가 중하위권 팀 소속이고 자신을 위해 싸우는 것만으로도 벅찬 상황이며 우레이가 자신이 항상 손흥민과 비교당하는 것을 알면 매우 당황했을 거라면서 우레이가 부족한 것이 아니지만 손흥민은 너무 뛰어나다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우레이는 손흥민과 자신을 말한 적이 없는데 미디어들이 매일 비교하고 있다면서 실제로 손흥민 선수는 중국 국가대표팀 전체를 3번이나 팔아도 얻을 수 없는 선수라 칭하였습니다. 중국에서 이렇게 자신들의 에이스와 손흥민을 비교하는 인민교육용 보도가 나와도 이런 비교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중국 내에서도 이미 반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중국인이 그러겠거니 하고 넘어갈 웃긴 소리지만 일본도 이런 시도를 하고 있어서 신선했는데요. 일본 매체 더 월드는 아시아의 제왕 손흥민을 일본 선수가 따라잡는 것이 가능할까 라면서 후보 등의 일본의 보물들을 조명하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조금 미래의 이야기일지 몰라도 이런 손흥민과 같은 공격수가 일본에서도 나타날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그 가능성이 있는 선수로 독일 분데스리가 프랑크푸르트 팀의 카마다 다이치를 꼽으면서 이 선수가 업그레이드 되면 손흥민 선수에 근접할 수 있다 이야기했습니다. 그 근거는 손흥민 선수가 단번에 평가가 올라간 것이 독일 레버쿠젠에서 토트넘으로 이적한 이후라는 것으로서 카마다 다이치가 손흥민 선수처럼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린다면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는 것인데요. 그리고 현재 이강인 선수와 함께 스페인 마르요카에서 뛰고 있는 쿠보 타케우사 역시 가능성이 있다면서 현재 아시아의 제왕인 손흥민에게 크게 밀리고 있는 일본 선수들이지만 이 두 명에게만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사에 대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은 현재 일본 대표팀 선수들이 손흥민을 추격하는 것은 꽤 어렵다고 생각한다. 손흥민은 레버쿠젠부터 토트넘의 활약에 이르기까지 다른 아시아계 선수들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카가와 신지만큼이라도 임팩트를 준 다음에 손흥민을 이야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카마다 나이 때 손흥민은 이미 분데스리가에서 3시즌 연속 2자리 골을 넣어 프리미어리그로 이적했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된다. 후보 나이 무렵에는 함부르크에서 선발 출전 선수로 2자릿수 골, 유럽 4대 리그에서 100득점이 넘은 선수라 차원이 달라. 이미 아시아 레벨이 아니야. 프리미어리그에서도 베스트 왼쪽 윙이야. 손흥민은 역대 아시아인 중에서도 별격이라고 해야지 유럽의 레전드 클래스라고 생각한다. 스피드, 피지컬, 슛, 결정력, 패스, 전술 이해도 모두가 탑 클래스. 손흥민 아버지 같은 지도자가 나타나지 않는 한 일본에서 손흥민 선수는 나타나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
슛에 대한 인식과 과감성이 장점인 손흥민에 반해 이와 정반대 타입으로 과감하게 슛도 못하는 카가와 따위는 비교가 안 된다. 일본 선수들 전체에게 한마디 하자면 손흥민처럼 주저없이 슛을 하겠다는 의식개혁이 필요하다. 어린 시절부터 빅클럽으로 이적해서 거기서 7년 이상 활약을 이어간다. 이것만으로도 일본 선수에게는 불가능. 빅클럽에 소속된 선수는 있지만 손흥민이나 박지성처럼 연속성이 없다. 우선 이걸 달성할 수 없으므로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다. 손흥민의 플레이를 본 적 있는가? 카마다와 쿠보는 전혀 타입이 다르고 어떻게 해도 손흥민의 안정감은 따라잡을 수 없다. 프리미어리그로 5년 연속 두 자릿수 골을 기록하고 득점왕을 다투는 선수인데 아시아로 한정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봐도 그와 같은 선수는 없다. 이웃나라 선수라는 이유로 일본에서 그런 선수가 나올 일은 없다. 솔직히 손흥민은 싫지만 세계 제일이라고 말해도 좋은 프리미어리거로 지금 득점 2위다. 아시아인이라는 것과 상관없이 톱 레벨의 선수야. 손흥민은 세계에서 가장 과소평가된 선수다. 세계 톱 5에 들어갈 선수다. 시장 가치가 아니라 단순히 실력만 놓고 본다면 손흥민보다 위는 음바페 정도이고 살라와 케인과는 같은 수준이다. 맨시에 가도 리버풀에 가도 레알 마드리드에 가도 어디서나 주전 확정인 선수다. 이런 선수는 앞으로도 아시아에서 태어나지 않을 것이다. 프리미어리그 베스트 11의 월드 클래스를 따라잡는다는 꿈같은 말을 하기 전에 우선은 프리미어리그에 들어갈 실력으로 올라서고 3년간 주전으로 싸울 선수라도 나올 수 있길 기도하자. 손흥민의 무기는 압도적인 속도, 결정력, 오프더볼이야. 카마다와 쿠보는 그런 타입이 아니다. 가지고 있는 공격적 능력이 이미 일본인 선수와는 전혀 다른 차원이다. 유럽의 일본인 선수들과는 레벨 차이가 있다. 일본에서는 앞으로 40년, 50년이 지나도 손흥민 수준의 선수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아쉽지만 만약 손흥민이 아시아인이 아니었다면 유럽에서의 평가는 더 높았을 것이고 이미 빅클럽에서 활약하고 있었을 거야.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지금 아시아인 중에서는 누구도 비교될 수 없고 따라잡는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쿠보, 카마다는 손흥민에 비하면 동료들과의 연계를 하는 타입이고 혼자서 골까지 넣어버리는 손흥민과 같은 결정력은 없다. 일본에 만약 이런 클래스의 공격수가 있다면 월드컵에서도 8강은 가능하다고 본다. 무리다. 손흥민은 아시아 최고의 걸작 선수, 세계적인 톱 플레이어다. 격이 다르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좋아하지만 손흥민은 솔직히 굉장하다고 생각한다. 우선 손흥민은 18살 때부터 분데스리가에서 주전 멤버로 활약했다. 카마다는 지금 몇 살? 비교하는 것이 실례다. 이런 것 기사 재료로 쓰는 것은 그만하고 묵묵히 손흥민을 즐기자. 이것이 축구다. 라는 등으로 매우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런 기사가 일본에 나간 후 손흥민 선수가 리버풀과의 대결에서도 득점을 해버리자 일본 네티즌들은 참 일본만의 특유의 표현으로 감탄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긴 하지만 아시아인이라도 이 수준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세계에 보여준 건 높이 평가할 수 있겠지. 약한 팀으로부터 득점을 하고 강팀에게 침묵하는 경우도 많지만 손흥민의 경우는 강한 팀 상대에게 뛰어난 플레이를 보이는 것이 굉장한 것이다. 시대를 대표하는 월드 클래스의 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카가와, 혼다, 오노, 나마무라 슌스케, 오카자키, 쿠보, 후안 등을 모두 합쳐도 손흥민의 가치와는 멀다. 지금 세계 톱3에 들어가는 스트라이커 아닐까? 브라질과 친선전에서도 브라질은 일본이 안중에도 없지만 손흥민이 있는 한국 대표팀과의 경기는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월드컵에서 일본을 기대할 수 없다. 손흥민처럼 압도적인 공격수가 한 명도 없어 슬프다.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 아시아인이 득점왕이 되면 이건 역사에 남는 위협이 된다. 특히 PK골도 없이 이 득점은 굉장하다. 게다가 맨시티나 리버풀과 같은 강호들을 상대로도 골을 결정해버리니까 꼭 득점왕 타이틀을 획득해 주었으면 한다. 개인적으로 살라가 골을 넣고 손흥민으로부터 도망칠 것으로 예상하지만 손흥민이 2위에 20골 이상을 기록한 것만으로도 괴물이다. 아시아의 수준은 벌써 능가하였고 세계 어느 클럽에 가도 주전을 뛸 수 있는 실력이다. 손흥민은 코너킥, 프리킥의 키커라서 세트 플레이 득점도 기본적으로 없다. 정말 필드골만으로 이 득점을 기록한 것은 압도적으로 대단하다. 신체도 강하고 양발을 사용하는 좀처럼 일본에서는 나올 수 없는 선수다. 득점왕도 좋지만 개인적으로는 3년 연속 더블을 결정해 주었으면 한다.
손흥민이 PK 차게 해줘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같은 손흥민 선수를 놓고서도 이런 선수가 중국에서도 나올 거라는 어이없는 억지를 쓰는 중국 특유의 민족성과 일본에서는 무리라고 좌절하는 일본의 민족성을 보면서 손흥민 선수가 중국과 일본의 특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참 재미있습니다. 결국 그들에게는 이미 손흥민 선수가 하나의 기준점이 된 것인데요. 극찬을 하는 방법이 다를 뿐 손흥민 선수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는 없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전하면서 한편으로는 손흥민 선수를 우리가 가장 많이 칭찬해야 하는데 오히려 우리가 중국과 일본에게 밀리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더 가열차게 손흥민 선수를 찬양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